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매주 섹터 하나, 두 개 이렇게 집중 완전 정보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지난번에 네. 원전이 영상이 터졌어요.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근데 배가 많이 일단 불러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진짜 원전은 굉장히 뜨거울 때 저희가 잘 좋은 정보 드렸던 것 같고 이제 댓글에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진짜 근데 4시간 정도 저희 방송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월요일은 자기 전까지 쉬지 못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계속 괴롭히죠. 빨리 달라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네. 여러분들 최근에 뜨거운 섹터 관심 많으신 네. 일단 5G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5G가 요즘에 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나와서 혹시 5G 얘기했나요? 5G는 얘기 안 했어요. 5G 얘기했어요? 5G나 5G나. 오늘 아침에 살짝 다루긴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슈로 다뤘지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아직 안 펼쳤어요. 제가 물어본 건 네. 이게 5G도 조금 양치기 소년 성격이 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좋아질 거다 계속 했었다가. 몇 년째 벌써 몇 그죠? 년째야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디스니 네트워크 얘기 나왔을 때도 아마 뭐 어떤 전문가는 이제 뭐 이전과 같이는 못 갈 것이다. 뭐 저처럼 또 이제는 다를 것이다. 이게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분들은 의견이 어떤가 그냥 궁금해서. 뭐 혹시 의견은 다르다면? 지금 뭐 이제 또 요즘 시장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니까 네. 조금 보수적인 얘기가 아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간다, 진짜 간다. 네. 5G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5G를 얘기할 때 전국망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 5G망을 다 깔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얘기라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망은 이제 포기했다고 보면 돼요. 전국망은. 그러니까 5G가 일단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5 제네레이션, 5세대 이동 통신. 네.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초부터 고수부터 다 보시니까 그쵸. 일단 다 아울러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수분들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돼요, 항상.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죠? 네, 공부해서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으면은 진짜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수익 내는 공부로. 네. 5G. 네. 5세대 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이 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전국망을 이제 5G가 다 통하게 하려면은 20조가 들어요. 20조. 근데 미국은 50개 주잖아요. 네. 50개 주인데 우리나라보다 큰 주도 있고 뭐 비슷한 주도 있는데 그럼 단순 계산으로 20조에 50개 주. 미국은 또 천조국이 돼요. 천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생기냐면 그래서 이 5G망을 전국망이 아니라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쪽으로 이제 특화망을 만드는 거죠. 선택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다가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 뭐 수원이면 수원 이런 식으로 특화망을 이제 도시로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또 기업 내 또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특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로 공급하고 있는 장비들이 저는 상당히 이제는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건 좀 아쉬운 건 여전히 3.5GHz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5G는 28GHz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물을 틀었을 때 지름이 이런 호스보다는 이런 호스가 물이 더 많이 가잖아요. 3.5냐, 28이냐, 엄청 다르죠. 3.5cm냐, 28cm냐 상당히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스 내 물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스, 이 공간 주파수 대역인 거고, 그러니까 28cm가 이게 공간이 되는 거고, 이 사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28GHz가 돼야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 그렇죠. 3세대 자율주행이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건 좀 얘기가 또 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인지 판단 제어 말씀드렸잖아요. 인지 제어는 돼요. 근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와 이 자율주행 차 각각이 계속해서 이 데이터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5G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8GHz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전국망이 아니라 도시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좀 제한시키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이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랜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식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공급한 장비가 아시다시피 5G 가상화 기지고 그리고 이제 다중 입출력 기지고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말을 다 찾으면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 가상화 기지국이 뭐냐면 범용 서버의 여러 통신 장비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 이거든요. 근데 처음 지금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가상화 기지국을 통해서 서로 호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LTE 쓸 때는 SKT 단말기 가지고 KT 못 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유심만 갈아 끼우게 되면 SKT 쓰다가 단말기 SKT 통신 그쵸, 쓰다가 그쵸. KT 가능하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 이제. 아. 그러니까 지금 하웨이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서 장비 독점을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 장비, 노키아 장비 이런 것들을 각각 쓰는 게 아니라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5G의 단점을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G의 단점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시거리가 짧은 거,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산을 뚫지 못하는 거. 그 참고로 LTE 같은 경우는 가시거리가 15km 정도가 돼요. 근데 5G는 5km밖에 안 돼요. 네. 거기다가 이런 건물들 뚫지를 못해요, 전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 뚫지 못한 지역들을 음영지역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기지국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망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특화망,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음 5G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음 5G? 네네. 요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가상화 기지국이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네. 가능하게 되면서 이 오픈랜 그래서 이 가상화 기지국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그러니까 가상화 기지국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정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어떤 종속성을 탈피. 이거는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상화 기지국을 통해서 오픈랜 서비스를 할 건데 이 오픈랜 서비스가 한 통신사 장비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이게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G 전파망을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그 무선 접속망 인터페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방형 포준,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이제 바꾸겠다.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호환을 하겠다. 공유. 그게 더 낫겠네요. 상호 호환은 이게 네. 약간 어려워. 그냥 공유한다. 공유. 그러겠네요. 우리가 공유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이게 좋겠네요. 그 통신사, 네. 다른 제조사도 모두 공유가 네네.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를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네,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제 수혜주를 계속 얘기를 주시겠다고. 결국 종목이잖아요. 그쵸. 결국 결국 종목. 종목이죠. 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요게 지금 요 화면에 보시는 5G 프론트홀 개념도 요게 오픈 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요게 위에 랜이라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랜을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개방형. 좀 이제 말씀드렸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근데 여기에 DU 장비와 그리고 RU 장비, 그러니까 DU-CU 있는 DU-CU 장비를 개방하겠다는 가상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하드웨어 장비가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DU. 여기 DU인데 여기 DU라고 되는 장비, 여기 HFR 요 회사를 봐야 돼요. HFR 5G 장비주. HFR이 DC 네트워크에 방금 말씀 DU 있죠. DU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RU입니다. RU 요거 라디오 유닛 관련 장비를 지금 현재 DC 네트워크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로 공급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DC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이 회사가 28GHz용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오픈랜 DU 그리고 RU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상화 기지국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DU, CU가 개방형으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이 HFR의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오픈랜 관련해서 28GHz용 상용화를 준비 네네. 중이고 DC 네트워크의 장비 공급하는 HFR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중입출력기구. 여러 가지가 뭐 입력 출력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 다중입출력 기구가 그러니까 다중
안테나가 전파를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서 다 받으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트래픽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벌집처럼 네. 벌집처럼 분산을 시켜가지고 한 코드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지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래픽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같은 데 같은 건물 같은 트래픽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게 되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지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데이터 처리 용량도 또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화면을 좀 잠시만요. 네, 두 번째 그림.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네. 요거 다중 입출력 개념도라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러니까 포지 같은 경우는 이 안테나 하나가 여러 사람을 케어하다 보니까 트래픽 발생. 그죠, 발생이 될 수 있는데 5G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벌집처럼 촘촘하게 촘촘하게 되다 보니까 각자 개별적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트래픽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네, 빠르게 데이터 전송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중앙 클라우드 서버와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이에서 어떤 정보를 빨리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정보를 빨리 줘야 되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버퍼링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기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또 다중입출력 기지국과 연관된 종목이 또 뭐냐면 KMW.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그럼요. 5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KMW가 그 2019년도에 노키아와 다중입출력 장치를 공동 개발해가지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중입출력 관련해서 이제 트래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KMW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제가 종목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물론 5G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 갈 겁니다. 다 갈 건데 중요한 건 이번에 DC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R텍이 상가갔거든요. 근데 FR텍이 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장주가 다 달라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가상화 기지국, 다중입출력 기지국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연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입출력 이슈가 나온다. 그럼 KMW 빠르게 보는 게 맞아요. 물론 다른 종목도 상승을 하겠지만. 네. 근데 또 이제 뭐 가상화 기지국 관련해서 RU 장비, DU 장비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이제 HFR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맞는 5G 도 메뉴를 드리는 거죠, 제가. 5G 안에서도 그렇게 네. 섹터가 또 나뉘는 거네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들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라는 음식점 안에 메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메뉴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화 기지국 얘기가 나오면은 HFR이고 다중 입출력 기지국 얘기가 나오면 KMW고 네네. 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계속 나옵니다. 네. 기대하세요. 종목 5G 종목 네. 대방출. 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그 종목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5G 가상화 기지국을 통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중입출력 기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늘리는데 또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아까 음영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물이 많은 네. 대도시에는 음영 지역이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 터지는 지역. 근데 이거 기지국을 만들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쵸.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 20조가량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한 해 벌어진 돈인데 20조를 다 투자하려 그러면은 걔네 입장에서도 이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기지국이 스몰셀이라는 기지국이 있어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도심 속에 음영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중입출력 기지국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용량을 또 증가시키겠지만 또 요거 갖고 보완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기지국도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좀 필요한데 요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도심 속 음영 지역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빌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대기업들의 어떤 그 본사 같은 데들은 데이터 강남, 광화문 뭐 이런 그렇죠. 데. 그런데 그런 데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이제 앞으로 기업 특화망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트래픽 속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특화망으로 가게 되면 스몰셀 장비가 상당히 많이 수요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도시에만 5G 사용할 수 없잖아요. 도시 그렇죠. 또 외곽에 또 신호가 약하잖아요. 지방, 수도권, 네. 뭐 그래서 거기다가 또 기지국을 또 계속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 지역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또 스몰셀 장비가 또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예를 들게는 서울의 외곽으로 보게 되면은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양평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 스몰셀 같은 장비들로 가격이 싸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짜잔 스몰셀 관련주? 짜잔 그림? 관련주 음. 이것도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 아.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하얀색 공유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스몰셀이에요. 그러니까 이노와이어에서 만들고 있는 요거는 아. 그러니까 도심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건물 내 오른쪽에 흰색. 네, 오른쪽에 흰색 요 공유 같이 생긴 거. 네. 요게 이제 스몰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건물 지역을 커버하기 한 용도기 때문에 작아요. 근데 요게 또 도심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또 장비가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비를 현재 이노와이어가 만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8GHz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스몰셀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히 또 이 회사는 호재인 게 개발비를 선지급 받았어요. 개발비 선지급 받아가지고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거라는 리포트가 하나에 나왔습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하나 리포트 벌써 4월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5G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 대투 쪽에 리포트 더 5G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비마다 종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음 5,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다. 종목 이노와이어리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노와이어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장비들이 그 가상화 기지국, 다중입 출력 기지국, 스몰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5G의 단점, 짧은 주파수 거리 그리고 약한 투과 능력, 그거 빌딩 못 뚫는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음영 보완을 지역 한다는 거죠. 커버 네, 한다. 다 극복이 가능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5G 하면 지금까지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진짜 양치기 소년처럼 간다 네네. 간다고 못 갔는데, 이제는 이제 갈 거고, 각 그 회사별로 집중해서 만드는 네네. 장비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스몰셀이면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네. 짝짝꿍이 되네요. 그래서 5G가 이제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아까 제가 그 5G 기업 특화망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5G 기업 특화망을 정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름 뭘로 할지.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온 게 이음 5G라고 보시면 돼요. 이음 5G. 그래서 이 이음 5G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국망은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체해가지고 건물 내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도시 지역 내가 된다라든지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광화문에 트래픽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만 28GHz 기업 특화망 기음 5G를 이제 지역을 주파수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내에서는 28GHz 5G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대량으로 전송이 그럴 수 가능하다는 거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5G 이제 다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그동안 어쨌든 3.5GHz만 투자를 하게 되면서 단순히 속도만 빨라질 것이다. 요 얘기만 나왔거든요. 우리가 5G 얘기할 때 더 빨리, 더 많이, 초저 지연 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더 빨리 요거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3.5GHz가 아니라 이제는 이음 5G를 통해서 이 28GHz를 이제 실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래서 5G를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네네.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나오고 진짜로 자율주행 차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정부에서 빨리 이렇게 할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AR, VR도 더 이제 선명해져요. 그 영화관 가면 3D 안경 써봤죠. 그 쓰면은 멀미할 것 같거든요. 울렁울렁하고. 그죠? 지금 AR, VR 장비가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풀 HD,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풀 HD 영상을 보려면은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 HD면 이 용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를 3.5GHz 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28GHz를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R, VR 사업이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고 주파수 대역을 정부가 이제 할당을 하는 그 이음 5G라는 이제 사업 명까지 정했는데 그래서 네. 네이버 쪽에 할당을 한다고요? 네, 할당 이미 됐어요. 이미 됐다. 우리나라 지금 3개가 됐어요. 3군데가 됐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업에서 하는 건 결국 스마트 팩토리,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이음 5G 사업을,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제2사업, 여기에 분당에.
네, 거기서 지금 이제 네이버 랩스가 개발한 브레니스 로봇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 12월 달에 주파수 할당을 이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옥 내에서 이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와이파이 표시인 거 보이시죠? 네. 이 와이파이 표시가 아. 와이파이 표시 밑에 있는 로봇 이게 브레니스 로봇이에요. 저 LG 로봇 아니에요? 아닌가? 그것까지는 안 본 알아봤어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안 알아봤네요. 더현대에서 본 것 네.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게 브레니스 로봇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따로 칩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버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안내 로봇이 서로 이제 28GHz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주고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브레니스 로봇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을 이제 클라우드 서버와 이제 위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LG CNS가 두 번째 주파수 할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구미 2공장 거기 내에 구미에. AI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불량품 검사를 한다라든지 무인 차량 이런 것들을 또 운반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온 5G 전용 장비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온 5G 전용 장비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동그랗죠. 되게 깔끔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공유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공유기라 얘기를 하는데 건물 내에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건물 내 이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하게 되면서 건물 내 전체적으로 이 28GHz 5G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지금은 LG CNS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까지.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할당 심사 준비 중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올 초까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제 또 기사 찾아보니까 또 할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그 SK 네트워크스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5G 단점을 그냥 활용을 하는 거죠. 주파수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거를 전국망을 하지 말고 그럼 차라리 이렇게 좀 전에 네이버 보여드렸듯이 차라리 기업 내 특화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광화문 같은 데 트래픽이 많은 곳에서 그런 특화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만 28GHz 주파수를 할당을 해서 사용이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네이버가 시작을 했고 LG CNS가 받고 있고 SK 네트워크스도 이제 5월달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주파수 할당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이제 강원 같은 도심 지역 이게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또 서울시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전국으로 가진 않겠죠. 전국망을 하긴 힘든 거니까. 그러다 그 스몰셀이라고 해서 뭐 기지국 대비해서 장비가 좀 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돈이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망보다는 이제 특화망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SS 네. 그리고 카카오 엔터 그리고 한국전력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먼저 하게 되면서 그러면 진짜 장비주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스몰셀 장비를 봐야 돼요. 그 스몰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노와이어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스몰셀 같은 경우는 3.5GHz 같은 경우는 이노 와이어리스. 네,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이노 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 쪽에서 일단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이거 통신 장비 5G 네. 얘기하면은 원래 더 지금 앞서서 얘기하는 종목들보다 원래는 더 많이 얘기가 나왔던 종목 그렇죠. 이름들이잖아요. FR텍, RFHIC, 솔리드. 그렇죠.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 삼성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이온5 전용 장비 있잖아요. 네. 이게 삼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솔리드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2020년도 말경에 지금 삼성전자 전경호 네트워크 사업부장이 방문했어요. 거기 커피 마시러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얘기하러 갔겠죠.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솔리드가 그런 장비를 만들고 솔리드가 그 삼성전자 오픈앤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고 그리고 자회사 솔리드 랩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오픈앤 관련 장비 개발을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픈앤이 아까 가상화 기지국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오픈앤 가상화 기지국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솔리드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이 방문했다. 뭔가 이것일 것 같겠죠? 그쵸. 이유 없는 네. 건 없지. 그 솔리드 네. 특히 좀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가수 아니, 솔리드 종목을 조금 추천을 저 하신 기억이 안 적이 나요. 있으셨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솔리드였나요? 네, 5G 얘기를 주시면서 이 종목을 좀 몇 번 얘기를 주셨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 마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FR텍 같은 경우는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그렇기 때문에 현지 법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쵸, 그쵸. 그리고 유리하죠. 삼성전자 거래처. 거래처다. 거기다가 예전에 버라이즌 향 5G RF 중계기 납품 이력이 있고 이미 경력이 좀 있네요. 있고 그리고 이제 5G 인빌딩 솔루션을 개발을 완료했어요. 아까 인빌딩은 건물 내 그 안에서 이제 5G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 RFHIC 이건 증폭기 관련된 회사. 아까 가시가 짧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늘려주는. 늘린다라기보다는 신호를 좀 세게 해주는 거죠. 신호를 세게 네. 해주는. 해주는데 이 회사가 DC 네트워크향 구매 주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매 주문서를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리포트 참고해 보니까 하반기쯤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RFHC도 삼성이랑 또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HFR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있다라기보다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DC 네트워크 쪽으로 어쨌든 관련 장비 또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DC 네트워크 공급하잖아요. 그럼 기왕이면은 삼성전자가 다 만드는 것보다는 HF라든지 이 에팔텍 같은 쪽으로 RFHC 죄송해요. 네, RFHC로 이쪽에 있는 장비들을 아무래도 장비 아니어도 부품이라도 납품 받아가지고 완성품 만들어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그 삼성전자, 현대차가 잔소 부품사들의 부품 납품 받아가지고 완성해서 하는 것처럼 그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게 더 낫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개발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RFHIC가 이제 DC 네트워크 향 구매 주문서를 받을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있죠. 상황이고. 근데 시장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시장만 좋았으면 진짜 엄청난 탄력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에팔텍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가가 한 이유가 요겁니다.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삼성전자, DC 네트워크, 미국 여기에 다 교집합이 되는 게 FR텍이에요. FR텍.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에 간 거죠. 그리고 지금 시세도 제일 강한 거고. 근데 잘 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다시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중 입출력 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스몰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대장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스몰셀이면 이노와이어, 다중 입출력은 KMW. 그러니까 대장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비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5G 하면은 하나만 만약에 고른다면.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예전에 제가 솔리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RFHIC하고 이노와이어 리스. 그러니까 1등은 RFHIC, 2등은 이노와이어 리스. 이노와이어리스도 증폭기 관련돼서 장비가 있거든요. 네. 이 증폭기 관련해서를 제일 좋게 보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신호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걸 좀 제일 필요한 게 증폭기 쪽이다. 짧다 보니까 어쨌든 이 가는 거리까지는 유지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폭기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5G 관련해서 각각 이제 또 매력이 있고 이제 중점적인 사업이 있고 해서 이제 각각 이렇게 그렇죠. 짝을 지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가장 좋은 종목은 RFHIC가 가장 1등.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편해하는 종목. 편해하는 종목. 제가 편해하는 종목.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 이제 5G 좀 달리 봐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늑대가 나타났다. 이 뭐 양치 소년이 아니다. 진짜 나타났다. 네, 진짜 나타났다. 진짜 5G가 찐으로 갈. 그동안은 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나타날 수 있다. 진짜 몇 년째 간다 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연율에서 5G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어쨌든 28GHz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뭐 자율주행차 등등, 뭐 AR, VR, 뭐 메타버스 결국 가려면 28GHz로 그 중요한 건 이제 전국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이제 특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예요. 미국 쪽도 지금 웨이모가 피닉스에서 그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무인 로보택시. 네, 무인 로보택시 사업을 진짜 하고 시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5G만까지 같이 얹어주게 되면 클라우드 서버와 이제 계속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진짜 사람처럼 판단이 가능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미래로 가는 그래서 저는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5G의 가장 제일 큰 수혜? 제일 수혜다. 제일 수혜라 봐요. 완전 자율주행. 예. 네. 이렇게 5G 섹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